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는 2달인데요. 자,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자, 올해 수능에서요, 여러분들 크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하면서요. 자, 이번 시간, 자, 생명과학 2 1번서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 거고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자,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부터 풀어보죠. 자, 1번 문제. 자, 생명과학 역사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생물 속 생설, 바로 파스테르의 실험과 관련이 있죠. 자, 따라서 이게 맞지 않고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후기 세포를 발견했고요. 자, 그리고 나가 먼저죠. 네. 자, 정답은 니은 고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볼게요. 자, 효소와 관련된 문제. 자, 이번 평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좀 효소와 관련돼서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대부분 보면 그래프라든지 표 이런 자료들을 주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아밀레이스 소화효소고요. 자, 그리고 효소는 이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서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가수분해 효소, 물 분자를 첨가해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자, 다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자, 삼투라는 현상은요, 반투과성 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바로 볼게요. 지금 달걀 부피 변화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NaCl 용액의 부피가 감소했잖아. 그럼 감소한 만큼 물이 달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증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B하고 C를 보면 B에서 더 많은 물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죠? 바로 농도가 낮아서 그래요. 예, B의 NaCl 용액이. 자, 따라서 지금 확인해 보면 C가 높다. 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ATP 사용되지 않죠. 예, 물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ATP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니은만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 종분화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A, B, C 다 서로 다른 종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 서로 다른 종 유전자 풀이 다르죠. 자, 그리고 자, A에서 B로 분화되는 과정은요, 산맥이 형성된 이후에 종분화가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종도 보면 이렇게 섬이 분리된 이후에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리적 격리가 일어난 이후에 분화가 됐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자, 단일 클론 항체 생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잡종세포는요,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고 항체는 항원과 결합을 해요. 자, 결합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는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는 비림프구와 그 다음에 잡종세포죠. 자, 암세포는요, 계속 분열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융합하는 거잖아요. 세포를 융합하는 세포 융합 기술이 사용되고 핵치환 기술은 관련이 없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네. 핵치환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제 생물을 만들 때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 핵을 넣는 기술, 이게 바로 핵치환 기술이고요. 관련이 없어요. 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켈빈으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CO2 고정. 그러면 바로 3PG가 생성이 되고요. 최초 고정 산물이죠. 자, 3PG를 환원시키는 과정, ATP와 NADPH가 사용되고, PGAL로 이렇게 3PG가 환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니다. X는 3PG예요. 맞지 않고요. 이 과정에서는 ATP, NADPH가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탄소수 물었어요. 예, 3탄소 화물이죠. RUBP는 탄소수 5개, 여기에는 인산기 하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율은 2가 나오니까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자, 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6번까지는 조금 속도감 있게 풀어내는 게 좋고요.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특징인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지금 1, 2, 3이라고 했거든요. 기억니은드가. 그러면 하나 이상은 반드시 갖는다는 건데, 자, 포도당 볼게요. 요걸 가져야 돼요. 포도당은. 예, 자, 그래서 하나밖에 못 갖고요. RNA는요, 핵산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요거까지 가져야 되겠죠. RNA. 자,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고요. 자, 물질 가는요, 특징 세 개를 가져야 돼. 그러면 셀룰로스는 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인지질이어야 되겠고, 인지질은 지금 보시면 지질에 속하고요. 요거는 관련이 없고요. 지방산 있죠. 그리고 요것도 가져야 돼요. 인지질. 예, 자,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특징은 저 세 가지 물질이 다 갖고 있는 특징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니은은 1. 오케이. 자, 그리고 구성원소에 탄소가 포함된다는 것은 물질, 가, 포도당, RNA 모두 해당이 돼요. 예. 자, 그리고 인지질은 다당류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요. 지금 자, 기억이 뭐니 그러면 이거는 원핵생물이고요. 니은은 단세포 진핵생물. 자, 그러면 확인해 보면 기억 원핵생물. 자, 우산이끼라고 하면 식물이야. 식물. 다세포 진핵생물이죠. 자, 따라서 니은에 속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최초의 종속영양 생물이 이 시기에 출현하지 않습니까? 예, 원시 생명체. 예, 자, 따라서 정답 기억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예. 자, 여기서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 이 광합성 과정에서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지금 보니까 요 과정에서 NADPH가 생성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네, 바로 스트로마에 해당이 되죠. 네, 스트로마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관계 1이죠. 관계 1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NADPH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계 2로부터 지금 전자를 받을 거예요. 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반응중전색소는 관계 1에서는 P700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요. 리보솜은 스트로마에 존재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도 하는 거고요. 엽록체에서는. 자, 그리고 관계 1은 순환적 흐름에서도 관여하고 비순환적 흐름에서도 관여하고요. 모두 관여하고 있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네. 자, 이어서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대장균하고 사람의 신경세포가 갖는 특징을 묻고 있는데, 자, 엽록체는 둘 다 없죠. 자, 그래서 이건 맞지 않고요. 세포벽은 대장균만 갖고 있어요. 펩티도글리칸으로 된 세포벽을 갖고 있고, 신경세포는 없죠. 핵산 갖고 있죠. 유전물질로 DNA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RNA들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디귿 골라야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인데, 자, 11번 문제. 자, 염기 계산 문제. 자,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도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원샷 원킬 강의,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푸는 이 타임어택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상보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상보성. 예, 상보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고요. 방법을 모르는 친구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자, 같이 한번 보자. 지금 상보성. 자, 상보성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함량이 나오고 있고요. 자, X에서 염기관 수결합의 총 개수를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자, 저 X는요, ATGC 이런 염기쌍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GC 염기쌍으로만 돼 있다면, 자, GC 염기쌍 수결합의 수가 3개니까 3으로 나눠보면 46개. 그렇죠? 자, 그리고 AT 염기쌍으로만 돼 있으면요. 자, AT 염기쌍에는 수소겹이 2개가 존재하니까 2로 나눠보면 69개. 자, 그러면 X에서는요, 염기쌍의 수가 46개보다는 크고 69개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가닥 1, 가닥 3에서 지금 보면 여기의 비율이 지금 4분의 11. 그러면 15의 배수로 존재해야 돼. 15개, 30개, 45개, 6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10이니까요. 10개, 20개, 30개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과 3에서는 염기수가 동일한 거잖아. 동일해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보면 X, Y의 염기 개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X1, X2, Y1, Y2의 염기 개수는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건 15의 배수, 10의 배수. 자, 그렇다면 자, 30, 6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0은 안 돼. 너무 적어. 60개가 일로 들어가죠. 90개는 또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60개 염기쌍으로 돼 있다. 베이스 페어. 선생님이 염기쌍 이렇게 표시하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됐어요. 자, 60개가 있고요, 염기. 여기도 60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덤이 15니까 60개가 있다면 여기다 4를 곱해서 44개가 있는 거고 16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 6을 곱하면 되겠죠? 18개, 42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상보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1과 3은 상보성이 없네요. 왜냐하면 자, AC 그러면 TG만큼 상보적 가닥에는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러면 AC 11 그러면 TG가 11, AC가 4, 11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자, 상보성이 없다. 자, 1과 3은 상보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도 상보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면 이게 10%여지. 상보성이 있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3은요. 3은 1하고도 상보성이 없고 2하고도 상보성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다시 확인합니다. 3은 1과 상보성이 없다. 그리고 3은 2하고 상보성이 없다. 그럼 이렇게 상보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X2가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염기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강추하죠. 자, 볼게요. 지금 X1, 자, 컴사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예. 3번 가닥, 자,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아저씨 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아저씨 T 이렇게 놓고 이제 염기수만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예, 자, 적어볼게요. 자, 먼저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가닥에는 지금 염기가 다 60개씩 있잖아요. 자, 그럼 20% 그럼 12개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사이토신 12개. 그러면 얘하고는 상보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하고 얘가 상보성이 있다면 얘하고 상보성이거든요. 상보성이 있는 거거든요. 12개면 12개. 이렇게 딱 정해지고요. 자, 이 가닥에는 G가 10%. 그럼 60개 중에 10%니까 6개 있다는 얘기네요. 6개. 그럼 상보성이 있으니까 여기 6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적어 놓고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래서 T 더하기 G가 16개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4개가 되겠네요. 이게 4개면 여기 또 4개. 상보성이 있으니까 AT 숫자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자, T하고 G 42개예요. 42개. 그럼 이게 36개여야 되겠네요. 36개, 이게 36개.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수소결합수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지시염기쌍의 수가 나오죠. 지금 염기쌍의 수가 60개였으니까 2 곱하기 60 더하기 지시염기쌍의 수만큼 더하면 138개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자, 18개가 있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 18개가 돼야 되니까 더해서 여기 12개, 그럼 여기 12개. 예, 상보성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자, 60개가 돼야 돼요. 60개. 자, 그럼 여기 6개 있으면 되겠네요. 더하면 60 나오지 않습니까? 6이면 여기 6. 이렇게 해서 X1, X2는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 Y1, Y2를 결정해야 되는데 G분의 T가 6분의 5가 나와야 돼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12분의 4니까. 그럼 이거구나, 이거. 예, 이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보세요. AC가 지금 16개이지 않습니까? 그럼 60개가 되려면
이 숫자는 44개지 않습니까? 44개. 그러면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되니까 20개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자, 20개. 그 다음에 24개죠. 이건요. 예, 24개. 자, 그러면 24분의 20, 6분의 5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풀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상모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숫자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풀어갑니다. 자, 이 퍼센트, 자, 구한인의 함량. 자, 60개 중에 12개가 있다는 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20%네요. 20%. 자, 그리고 1에서 C 함량. 자, 24개. 그럼 60분의 24 곱하기 100, 40%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죠. 예, 이렇게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1이 뭐니 물었어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Y1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Y2가 되겠네요. Y2. 예, 정답이고요. A 더하기 B를 물었어요. 62죠. 정답이고. 자, Y에서 수의 합수는요. 2 곱하기, 자, 염기쌍의 수가 60개였고요. 자, 그리고 지시염기쌍의 수. 36개네요. 36. 자, 그러면 156개. 예, 정답이죠. 예,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자, 올해 수능에서도 염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자, 선생님이 타임어택에도 고난도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 풀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쉽게 문제 풀어낼 겁니다. 자, 이어서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는요. 개통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유연관계가 가장 먼 게 뭐냐? 여기서 갈라져나. 이 유연관계가 가장 멀죠? 자, 그러면 이 중에 거미가 있네요. 거미. 선구동물이고요. 얘네들은 후구동물이에요. 후구동물.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특징 중에서 외골격이 있죠? 이 절지동물 거미는요. 자, 그래서 얘가 외골격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C가. 자, 그래서 C는 선구동물이니까 이런 특징 없고요. 척사 형성하지 않고 이 특징 하나만 갖고 있죠. 이 거미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디귿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기억, 니은 특징을 다 갖는 게 있네요. 지금 원구가 학문이 되고 그 다음에 척사. 그러면 바로 창고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A가 창고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자, 창고기는 외골격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게 해삼이 되는데 해삼은요. 후구동물이긴 하지만 이건 극비동물로 척삭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척삭을 형성함이라고 하는 특징은 바로 이 창고기만 갖고 있는 특징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니은이 되고요. 후구동물 이 특징은 기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척삭을 형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기만 갖고 있는 특징 니은이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C는 자, 절지동물로 크게 선구동물을 나눌 때 촉수 담륜동물하고 탈피동물로 나누는데 탈피동물에 속하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삼과 창고기, 해삼과 거미. 자, 이 해삼과 창고기는요, 후구동물로 얘네들 유형관계가 더 가까운 거죠. 거미는 선구동물로 멀잖아요. 이게 더 가깝다라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13번 문제는요,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전달계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1번 복합체죠. 여기에서 NADH가 산화가 되고요. 2번 복합체에서는 FADH2가 산화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확인해 봅니다. 자, 니은이 어디니라고 물었거든요. 니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바로 여기잖아요. 예, 정답을 골라야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외막과 내막 사이의 막사이 공간,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예. 자, 그리고 B가 뭐니? FADH2죠. 자, 따라서 여기에 맞지 않네요. 자, 그리고 전자 최종 수용체는 산소기체잖아. 산소기체.
자, 따라서 물이 아니고 산소기체로 바꿔야 되겠죠. 네, 정답은 기억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복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복제 문제. 자, 이 복제 문제 패턴이 이렇게 염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주었고요. 자, 그리고 방향을 결정해서 풀어가는 문제인데요. 자, 올해 수능에서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이 서열이요. 지금 보니까 1이에요. 1. 가닥 1의 서열. 자, 가닥 1은요. 선도 가닥의 주연 가닥이네요. 자, 그렇다면 자, 3' 말단 쪽에 프라이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쪽이 3' 말단이라면 여기에 프라이머가 있고 여기가 3' 말단이라면 요거의 상보적인 요 부분에 프라이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자, 가가 갖고 있는 프라이머 X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선도가닥 가는요. 염기의 개수가 16개니까 이렇게 16개라고 적고요. 자, 항상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선생님 항상. 자, 그러면 더한 값의 비율이 나왔어요. 1분의 2, 2대 1. 그러면 더하면 3. 이거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렇죠? 아, 유라실 하나가 있다는 거구나. 예, 프라이머에 유라실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지시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10개가 되고 AT의 개수는 5개, 그리고 유라실 하나. 그래서 총 16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여기가 먼저 3' 말단이라고 한다면 X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라실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 중에 A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프라이머라면 요것도 프라이머야. 자, 그러면 자, 요게 A라고 하면요. 니은 5'에서 쭉 갔을 때 세 번째 A가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 A가 없어요. U 아니면 G니까 안 되고요. 자, 요게 A라고 하면 지금 여기 유라실이 올 거고요. 그러면 AA 요거 되네요. 아, 이거구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해봐야죠. 이렇게. 자, 그래서 AA 자, TC죠. 근데 이제 프라이머에서는 T가 U로 바뀐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C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X의 서열도 나와요. G, G. 니은이 T라면 이게 A, A라면 U. 이렇게 해서 유라실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Y라고 하면 자, 8개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지금 7개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자, 지금 Y, 그럼 여기 Z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Z, Z를 한번 적어 볼까요? CCGA네요. CCGA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GC의 숫자가 10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GC의 숫자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이게 이제 리을 G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3개가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네요. 근데 10개가 돼야 되잖아. 아, 여기는 다 뭘로 돼 있어야 된다? 바로 GC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여기가 GC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자, 지금 나는 Y를 포함하고 있는 이 가닥에서 C분의 A야. 그러면 C가 하나, A가 2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C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G로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판단하고요. 문제가 싹 풀려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제 분기점 진행 방향은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 다가 먼저 합성되고 다가 먼저 합성되고 이어서 나가 합성되고 또 풀리면 또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보기로 가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니은이 뭐니 물었어요. 니은은 타임인.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가 먼저죠. 예, 틀렸고요. 예, 나는 나중. 자, 그 다음에 가에서 퓨린결 염기의 수. 자,
요 가닥, 선도 가닥에서 퓨린 계열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1에서 바로 피리미딘 계열수하고 똑같겠죠. 요거의 피리미딘 계열, 그러면 지금 합성된 선도 가닥에는 퓨린 계열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C하고 T 숫자를 세볼게요. 자, 세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세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개네, 일곱 개. 자, 그래서 틀렸죠? 7개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그쵸? 예, 어렵지 않죠? 그쵸?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프레이머가 주형 가닥의 3프레임 말단에 존재한다는 점, 이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 자, 이어서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전사 촉진 조건을 확인해야 돼.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풀지 않습니까? 전사 촉진 조건을 확인해 보자. 지금 보면 지금 자, 전산자 결합 부위 A, B, C에 전산자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어디에 결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고, 자, 그리고 간은 A, B 적어도 한 부위에 어디에 결합해도 상관없고요. 나는 모두 결합해야 돼. 반드시 결합해야 된다. 필수전사 인자들이죠. 여기에 반드시 붙어야 돼요. 다는 여기에 결합해야 되고요. 반드시 결합해야 됩니다. 하나에.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가나다 중에 하나가 전사가 되면 세포 X로, 2개 전사되면 Y로, 모두 전사되면 Z로 분화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세포 1에서는요, X로 분화가 됐다는 것은 하나, 유전자 하나가 지금 전사가 됐고요. Z면 3개, Y로 됐다는 것은 2개가 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발현된 전사인자 니은이 있어요. 자, 니은. 자, 니은이, 자, 있는데, 자, 제거된 부위가 A거든요. 제거된 부위 A.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네요. 세포 2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있거든요. 그러면 3개 모두 발현되려고 하면 기억과 니은은 여기 가서 붙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가 A, 하나가 니은. 기억과 니은은 A와 C, 그렇죠? 기억과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디귿은 바로 B에 결합하는 전사인자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어디서 결합하느냐? 자, 니은이 만약에 A에 결합하는 거라면요, 지금 A가 제거되면 발현된 유전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발현된 전사인자 니은은요, A 결합해서는 안 돼. 그럼 A를 제거해버리면 발현된 유전자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니은은 바로 C에 가서 결합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기억이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현된 전사인자는 뭐냐? 제거된 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가 발현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기억과 니은이 있으면 다 발현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억과 디귿이 있으면요. 기억과 디귿이 있으면, 자, 지금 보세요. A, B가 있으니까 이것만 발현돼. 하나밖에 발현 안 돼.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있으면요. 니은과 디귿이 있으면, 자, 디귿이 여기 가서 붙어서 발현되고, 얘는 발현이 안 되고, 니은이 붙어서 발현되고요. 자, 그래서 가, 다가 발현이 되는 거죠. 가와 다가 발현된다. 전사인자 뭐하고 뭐? 니은과 디귿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니은과 디귿. 이렇게 문제를 풀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자, 기억은 어디 가서 결합하니? A에 결합해야 돼. A. A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3에서 발현된 전사인자는 니은과 디귿이어야 되겠죠. 정답이고요. 자, C를 제거했대요. C. 예, C를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나, 다 2개가 발현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밖에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Y가 아니라 X로 분화되겠죠. 예, 이게 틀렸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전사 촉진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자, 하디-바인베르크 이와 관련된 이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아주 우리가 편하게 풀 수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집단 1과 2예요. 집단 1과 2. 자, 그러면 유전자 빈도 개체수 B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개체수가 2배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우열은 분명한데 어느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 자료에서 알아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검은색 몸 유전자가 A스타인데요. A스타. 자, 이게 만약에 열성이라고 하면요. 자, A스타 2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개체수가 5라면 이 숫자는 10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8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열성이 아니다. 우성이다. 우성.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A스타가 열성이 아니라 A스타가 우성. 예, 검은색 몸이 우성 유전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색 몸이 열성이고요. 예,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회색 몸은 열성이죠. 예, 열성. 그래서 A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회색 몸 개체수는 1인데요. 이 열성 유전자 수가 많은 이유는 우성 개체 중에서 A스타 A 이렇게 A를 갖고 있는 우성 개체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계산해 볼게요. 빈도가 바로 계산이 돼요. 자, 검은색 몸 개체수 우성 개체수잖아요. 자, 그럼 1-Q제곱 여성 개체 비율을 빼버리면 되죠. 네, 이렇게 N. 자, 개체수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2N 곱하기, 자, 얼마를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우성 유전자 빈도니까 P인데, P는 1-Q잖아요. 그렇죠? 1-Q. 이렇게. 자, 그러면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Q가 되고요. 1 플러스 Q. 2분의 1 플러스 Q. 이게 8분의 5라는 값이 나오니까요. 자, 계산해 보면 8Q는 2가 나오니까 4분의 2이 나오네. Q는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 이건 4분의 3. 3대 1의 비율이죠. 자, 그러면 개체수 B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9대 6대 1의 비율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것도 우리 해보겠습니다. Q제곱이죠. 예, Q제곱. 자, 그리고 개체수 우리가 M이라고 해볼까요? M. 네. 개체수 서로 다르니까 이걸 N이라고 하면 여기 M이 될 거고요. 그러면 2M 곱하기 Q가 되겠죠. 여성 유전자 빈도만 곱해주면 되잖아. 이게 전체 대립 유전자 수고 여성 유전자 빈도 곱하면 여성 유전자 수가 나오니까요. 예.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2분의 Q가 되고요. 2분의 Q가 4분의 1. 자, 그러면 Q는 2분의 1 나오네요. 2분의 1이면 1대 1의 비율이죠. 그럼 1대 2대 1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 이 A를 가진 개체들 모두 합쳐서 구한 A스타의 빈도가 나오거든요. 자, 요거죠, 요거. 여기에서 A스타의 빈도가 13분의 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요게 7이고요. 자, 그러면 14가 되죠. 곱하기 1을 하면요. 3이고요. 곱하기 1하면 6이 나와요. 6. 그럼 2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요게 16이고 이게 4니까요. 요게 2배라고 요게 8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2대 4대 2의 비율이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14 그 다음에 6이면 12. 그럼 26이 되죠. 26. 14 더하기 12 그러면 26이 있잖아요. 이게 1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예. 자, 여기 6개, 4개, 10개 딱 들어맞죠.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체수는 16K. 비례상수 K를 쓴다면요. 이건 8K. 그래서 2배다. 개체수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스타 이래서 요거죠. 예, 6K가 되고요. 자, 검은색 몸 개체수 이거죠. 6K죠. 네. 이 비율은 1 나오네요. 1.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1, 4번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1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인데요. 자, 이 세포 과정과 발효 과정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생성되는 물질이 어떤 게 생성되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 있죠. 지금 이렇게 더한 값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요, 표 옆에다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풀자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여기다 이제 숫자만 채우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금 중요한 게 자, 이렇게 둘로 쪼개졌잖아. 그렇죠? 육탄소 화물이에요. 자, 그러면 C는 포도당 아니면 과당 2인산인데 이거밖에 없죠? 과당 2인산. 자, 그래서 과당 2인산 이게 C가 되고요. 예, 과당 2인산이 자, 분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A라고 하는 물질은 반응물인데 이게 젖산이 될 수는 없어요. 젖산은 젖산발의 최종 산물이야. 근데 젖산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서 A는 젖산이 될 수 없고 또 아세틸코이가 될 수도 없죠. 지금 A가 따라서 피루부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피루부산. 자, 그러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되는 반응에서는 생성되는 물질 NAD 플러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한 값에서 이렇게 2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B가 젖산이구나. 그러면 아세틸코에이가 D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금 젖산 발효 과정에서는 지금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될 때 생성되는 물질 요거밖에 없어. NAD 플러스.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 분자에 NAD 플러스가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과당 2인산이 피루부산 두 분자로 지금 분해될 때 ATP가 4개, 그 다음에 NADH가 2개가 생기죠. 자, 이 중에서는 요거 2개 NADH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이로 산화되는 과정,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데 NADH 하나, CO2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라는 과정은 지금 이 값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니은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게 2라는 과정이고 NADH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NADH가 되고 이게 2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0, 0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이로 될 때는 NADH 하나가 생기죠. 자, 그러면 디귿, 니은 더하기 디귿이 2가 나와야 되니까 1. 그럼 이게 CO2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0이고요. 이건 NAD 플러스죠. 그러면 1, 0,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값을 다 채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바로 과정 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B가 뭐니? B는 젖산이에요. 정답이고. 자, 기억과 디귿 더해볼까요? 1이죠. 1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과정 2에서요. ATP가 기질 수준 인산화로 4개가 생성이 돼요. 과당 2인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이죠.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18번 문제예요. 자, 18번 문제는요. 도렌베니 문제가 되겠는데, 자, 지금 보니까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 서열이 나왔어요. 자, 아미노산 서열이 주어지게 되면 조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놨거든요. 지금 아미노산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둘, 넷, 여섯, 7개에서 지금 보면 둘, 넷, 5개로 그리고 3개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미노산 개수가. 자, 결실이 일어나서 그래요. 같은 종류의 지금 연속된 염기가 결실이 됐고요. 자, 똑같이 이렇게 결실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가를 암호하는 코드는요, 모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조건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X에 해당하는 서열, 가능한 서열을 적어봐야 되겠죠. 자, AUG, 메사이오닌, 그 다음에 UGG, 트립토판은 중복성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코돈. 자, 글루탐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GA, A냐, G냐. 자, 알라닌, GC, 이렇게 되고요. 자, 가를 구성하고 있는 자, 요 세 개. 자, 다 달라야 돼요. 코돈 염기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진 이렇게 AA, UC. 그 다음에 종결 코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X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인데요. 자, Y는 지금 결실이 일어났고요. 또 Y에서 또 Z로 가면서 또 결실이 일어나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가와 나가 뭐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나, 이게 똑같은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에서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선지를 보고 먼저 해보는 게 좋죠. 자, 기억 보니까 나는 아스파트산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스파트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면 자, GA, UC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U 또는 C가 이렇게 오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아스파트산이 되는데, 자,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미노산 개수가 5개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에서 2개 앞으로 빠지면 종결 코돈, 그러면 A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UAA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결정이 되네요. 아스파트산이 GAU 이러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Y가 지금 만들어질 때 종결 코드는 UAA로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앞에서 연속된 염기 2개를 결실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개 결실을 시키는 것은 지금 보시면 GG 2개 연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실시킬 수도 있을 거고, 뭐 AA도 되고 GG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지금 트립토판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 AUG, UGG, AUG, UGG.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렇죠? 네. 똑같으니까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선생님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는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예, 바로 이게 나와야 돼요. 예, 바로 아스파트산. 나가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면 이것도 아스파트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종결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글루탐산, 알라닌이 똑같아요. 그러면 글루탐산, 알라닌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죠, 이거? 네. 자, G, A, G에 GC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스파트산이 되려고 하면 주인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게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Y에서 Z로 갈 때는 이게 빠지네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GG를 빼면 돼요. GG를. 그렇죠? 자, GG를 빼면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둬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GG를 빼고 싶은데, 자, 요게 GG를 빼서 아르지닌인데요. 아르지닌은 자, CG, 그 다음 AG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코돈이 종류가 서로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 AGA라든지 AGG 이게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는 CG 뭐가 온다고 하더라도 G가 와서 이 G를 또 빼야 되는데 그럼 G가 또 중복되니까 안 돼요. 서로 다른 게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여기에 GG를 위치시키고 여기서 빼버리면 되죠. 그렇죠? 여기에 GCG, G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알라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빠지면
그렇죠? 그러면 GC 알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뭐냐? 두 번째 게. 자, 지금 보시면 자, GAC죠. 요게. 그다음에 U로 시작해야 돼요. U.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가 U가 있어야 되네요. U. U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GU로 시작하니까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고요. 이거는 가는 발린이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스파트산이었고 이게 발린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올 거냐? 라는 건데 자, 지금 보세요. 종결 코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A가 와야 되네요. 그래서 UAG 이렇게 되겠네요. 예. 지금 GUA 염기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보세요. 이걸 빼버리면 GCU고요. 그 다음에 AJ잖아요. AJ, 아르지닌 이렇게 딱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알라닌, 아르지닌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나가 아스파트산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지에서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mRNA 상에서 GG가 빠진다는 것은 주연 가닥에서는 CC죠. CC. 자, 그래서 기억은 사이토신. 예, 자, 그래서 정답 이은 수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Y와 Z 종결 코드인데요. Y에서는 종결 코드는 UAA, Z에서는 UAG.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자, 같지 않고요. 서로 달라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19번 문제로 갈게요. 자, 19번 문제. 진화의 요인과 관련돼서 자, 돌연변이 새로운 대립유전자를 제공하고요. 유전적 부동은 새로운 대립유전자를 제공하지 않아요. 유전적 부동은 두 가지가 있죠. 병목이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돌연변이는 둘 다 해당하죠. A네요. 유전적 부동은 요 니은 특징 요게 없죠. 예, 요게 기억이고요. 예. 자, 확인합니다. A가 돌연변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병목 효과, 창시자 효과 맞고요. 자, 이거는 지금 자연선택이잖아요. 자연선택과 유전적 부동은 다른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볼게요. 자, 최근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이 제한 요소, 서열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패턴화된 문제죠. 자,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타이머텍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했듯이 자, 염기성 동그라미. 그럼 염기수가 66개죠. 전체 염기수. 자, 그러면 생성된 각 DNA 조각의 염기수를 더하면 66개가 나와야 돼요. 66, 다 더해서 66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제한 요소가 자, 몇 군데를 절단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조각이 3개, 그러면 2군데 절단하고요. 2개의 조각이 나왔다는 것은 1군데 절단, 3개 조각 나왔다 2군데 절단. 자, 얘는 2군데 절단, 얘는 1군데 절단. 그러면 3군데 절단 되기 때문에 조각이 4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가장 작은 이 염기수를 갖는 조각을 봐야 돼요. 요거죠, 요거. 12개. 자, 그러면 양쪽 끝에서 6개 염기성을 갖는 경우를 보면 돼. 그렇죠? 12개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요 BGL2로 잘랐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BGL2가 지금 보면 32개 에코 R1이라는 제한 요소로 잘랐을 때 12개, 20개로 된 것 중에서 딱 자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32개로 된 거, 에코 R1으로 잘랐을 때 32개에 해당하는 조각이 BGL2가 중간을 잘라서 12개, 20개로 갖는 걸로 이렇게 쪼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서열 볼게요. AGTCT. 자, 가운데가 절단되었다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나오네요. AG, A. 이렇게 쓰시면 되죠. T, C, T.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쪽은 안 돼요. 그렇죠? 둘, 넷,
6. 여기가 안 되잖아요. TJ로 되는데 없잖아요. 그게. 예, TJ가 아니잖아요. TCT로 여기가 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이 제한 요소 자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둘, 넷, 6개의 염기성, 그러면 12개 염기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코 R1으로 자, 잘라내야 돼. 예. 여기서부터 지금 보면 10개 염기성.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나왔죠? 그러면 10개 염기성이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가 G, A, A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0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9개, 하나 더 하면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간을 구성하고 있는 염기의 개수는 10개입니다. 10개. 예, 그럼 여기는 11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에는 10개, 나에는 11개. 그럼 여기가 이제 자르는 서열입니다. GAA, TT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16, 18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잘라야 돼요. 이 34에 해당하는 것을 잘랐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AJTCT니까 자, 이쪽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있으면 되네요. 자, 그래서 적어보면 A, G, A, T, C,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이 제한 요소를 자르게 되면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그래서 16개짜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BGL2로만 잘랐다고 하면요. 여기 12개. 자, 여기에 16개. 자, 그러면 가운데 여기에는 몇 개가 있겠습니까? 바로 38개짜리죠. 예. 왜냐하면 더해서 66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한 요소의 인식 서열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CT, GC, AG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로. 예, 자, 그러면 자, CT 다음에 G, C, A까지 자,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는다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둘, 넷, 여섯. 6개니까 3개 집어넣으면 안 되네요. 4개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GC, AG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CT, GC, A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제한 요소 자, CTG니까 여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몇 개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의 염기성. 자, 그러면 20개 염기수는 20개가 되겠죠. 예. 이쪽 조각에는 20개 염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쪽에 또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둘, 넷, 여섯, 여덟. 그럼 3개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전체 11개니까. 자, 그러면 자, 3개 들어가야 되니까 자, 볼게요. C 다음에 T, G, C. 예, TGC만 들어가면 되네요. 자, T, G, C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CTG 여기가 되겠죠. 여기 예, 개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1개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몇 개인지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12. 그러면 24개네요. 24개. 24개.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개? 11개 염기쌍으로 되어 있어서 22개죠. 그래서 합하면 66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기로 가서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1에서요. 1에서 염기 개수 38개인 조각 예, 만들어지잖아요. 예, 지금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 부분.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자, 38개짜리 만들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나에서 아데닌의 개수를 물었어요. 나에서. 자, 세볼게요. 여기 하나, 둘, 2개 있네요. 2개. 예, 자, 3개가 아니라 2개로 바꿔야죠. 예, 자, 따라서 니은은 맞지 않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3에서 생성된 DNA 조각 중에서 염기 개수가 가장 적은 조각 볼까요? 이거네요.
10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염기성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염기관 수소결합, 염기관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세계관 내 염기성의 개수. 자, 그러면 지금 자, 절단세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CTG, CEG. 자, CTG, CEG.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절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염기쌍을 이 부분은 이제 절단이 되게 되면 이 부분 자체는 점착성 말단이고요. 상부적 결합을 못해.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상부적 결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지시 염기쌍의 수가 몇 개인지 세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네 개. 예. 정답이죠. 네 개. 예,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렇게 자, 선생님이 20번까지 쭉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자, 이번 9월 모의평가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수능에서도 이와 유사한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수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학생들에 따라서 목표가 좀 다를 텐데요. 2등급,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먼저 자, 확실하게 2등급을 받으려고 하면요. 자, 선생님이 했던 이 개념 강의에 나와 있는 빈칸, 개념 확인하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빈칸 채우는 개념. 자, 반복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완성 강의, 그 다음 기출 강의, 그리고 EBS 수능 완성 교재까지 푼다고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2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 1등급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안정적으로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 타임어택 강의,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어택 강의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이 수능을 앞두고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과정이거든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혹시 놓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정리하고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이 복제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하디 문제, 그 다음에 뭐 제한 요소 문제, 도련변이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요. 자, 올해 수능 생명과학2 확실한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하면서요. 자, 해설 강의 마무리합니다.